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한미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역사 드라마 황진이가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 시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KBS 방송국에서 시카고로 방문해 타인종들의 이례적인 열기를 취재해 가기도 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주말 다운타운의 한 교회. 20여 명의 타인종 시청자들이 돌아가며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대한 시청 소감을 나눕니다. 6년 전 우연히 한미TV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역사 드라마의 매니아가 돼버린 50대 직장인부터 부모의 권유로 이제 막 황진이의 매력에 빠진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순신과 대조영, 용의 눈물, 대장금 등을 익숙한 발음으로 열거하는가 하면 한국 서점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드라마 잡지를 수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아예 라스트 네임을 소주라고 불러달라며 최근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한국의 전국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I wanted to see where the places they were talking about were, and all the maps that I could find of Korea in American atlases were very small and didn't have a lot of detail, so I wanted to get a big map that would have a lot of detail in it. But there's more, you learn about the family, that's more family-oriented, less violent, less sexual, and it's just really nice. I enjoy it a lot. 점심은 김밥과 잡채, 디저트로 제공되는 전병 등 한국의 과자류도 낯설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합니다. If I found myself a nice man, but I didn't find a man first, and honeymoon there. Just to tour the scenery, it seems so beautiful. The people seem beautiful. I don't know that I could handle all the steps in town, or every place you go there's steps, but I would just like to see what it's like. 이날 모임에는 특별히 KBS 수요기획 제작팀이 참석해 이들의 열기를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단지 드라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즐기면서 이분들이 저희 한국 문화,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소감을 교환하며 지도상의 주요 지명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를 면제국에 포함시키려는 비자 면제국 확대 법안이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원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서면서 매번 면제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채택된 법안에는 거부율 기준을 1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국은 즉석 검색이 가능한 첨단 전자 여권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결격 사유자의 출국 통제를 97%까지 가동시켜야 합니다. 비자 면제국 확대 법안이 확정되면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대만, 폴란드 등이 면제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에 포함되면 방문 비자 소지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의 미주 지역 최종 후보 도시 선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선정위원회는 지난 후 LA를 둘러본 데 이어 오늘부터 시카고의 유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경기장 착공 계획과 교통, 날씨, 선수단 숙소와 편의시설, 올림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데일리 시장은 위원회를 맡는 자리에서 시카고는 중서부의 일개 도시가 아닌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정치와 경제,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위원회에 보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시카고의 날씨는 경기를 운영하는 데 매우 적합하며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훌륭한 경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카고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시카고와 LA 중 미주 지역 최종 후보 도시를 선정하게 되며 2009년 10월 각국 후보 도시 중에서 최종 개최 도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시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치른 SAT 평가 시험에서 이례적인 성적 향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의 합격률로 작년보다 20% 이상 많은 학생들이 합격선을 넘었으며 이는 일리노이주 평가 시험이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입니다. 시카고 일원이 500개 공립학교에서 평균 성적이 떨어진 학교는 5개 학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학교에서 평균 20% 이상의 성적 향상률을 보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개인 교습과 교사들의 연수, 학교 시설 준비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SAT 시험의 난이도가 전년과 비교해 쉬웠으며 문제의 수는 적어진 반면 시험 시간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크레딧이 낮은 경우 고금리로 융자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불경기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몰기지 이자율까지 오르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개인 파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이 낮고 다운페이가 적은 경우도 높은 금리로 융자를 해온 서브프라임 몰기지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부실 우려에 서브프라임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거나 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을 산 투자자들이 그 이자 소득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서브프라임 렌더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몰기지 시장의 15 내지 20%를 차지하는 서브프라임 시장의 위기. 다운페이를 충분히 하고 몰기지 상환을 우선시하는 한인들에게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 불황으로, 불황이 다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분들 특히 페이먼에 대해서 아주 어느 민족보다도 잘 내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켓 전체가 전체 마켓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단지 현 주소에 현재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모기지 인더스트리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 후 동결 조치되어 온 연방금리가 불황으로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미국 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불황을 대비해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재정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지난달 28일 시카고를 방문한 찬양팀 옹기장이가 시카고 일원이 한인교회를 순회하며 찬양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옹기장이는 지난 1987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찬양 선교단으로 현재 약 3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미 클래스식 스타일의 보컬 찬양단으로 각 교회에서 특송이나 중창곡으로 많이 불려졌던 찬양곡과 아카펠라곡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8개의 정규 앨범과 3개의 워십 앨범, 라이브 앨범을 발매한 경력이 있는 찬양팀으로 8명의 보컬과 음향 등 2명의 스태프들이 한조가 돼 공연을 합니다. 지난달 28일 노스필더 장로교회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한 워십 콘서트는 오는 1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옹기장의 공연은 시카고를 시작으로 아틀란타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지역의 미주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만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7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높습니다. 뉴저지의 노버트 우드 의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2세에서 19세 사이 비만 수술을 받은 청소년은 1996년과 2003년 사이 771명에서 27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7년 2달 사이 이뤄진 수술만 1,000건이 넘어 향후 인위적인 수술로 살을 빼려는 청소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들은 최근 청소년들의 비만 수술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성인들의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도 사춘기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이렇다 할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변화가 왕성한 시기의 비만 수술은 신체 성장의 부작용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여성들의 수면 부족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립수면연구소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의 여성 응답자 57%의 여성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29%는 일주일에 수차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20%가 지각과 결근 등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 음료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의 이유로는 12%의 여성들이 배우자나 파트너 때문이라고 답했고 비만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러쉬 대학의 메디컬 센터 수면장애연구팀은 현대 생활에서 수면 부족은 가끔씩 찾아오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여성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며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한인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뉴욕시 교원 노조가 함께 자리를 해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욕 MKTV 이유겸 기자입니다. 뉴욕의 학부모들과 뉴욕시 교사노조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측은 소수민족 학생들 교육에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사노조랑 같이 공동으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 주류사회 강력한 단체랑 할 때 우리가 더 좋은 인포메이션도 얻고 또 우리가 또 얻을 권리고 또 우리도 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 연수회에 초청된 주디스 친 리전3 교육국장은 연설에서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시험과 숙제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에서 머물러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평소 생활 태도와 학교 수업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뉴욕시 교사노조협회에 연락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신분 문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Any immigrant children are permitted to attend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regardless of the immigration status. So no teacher, no principal has the right to remove a child from a New York City public school. 이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시험평가 절차와 특수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현재 4학년인 자녀를 둔 김순옥 씨는 미국 교육과정과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지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의 생활비 수준이 세계에서 3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노르웨이 수도 오델로였으며 프랑스 파리가 2위, 서울은 11위에 올랐습니다. LA와 뉴욕 등은 3, 42위권에 올랐으며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10위권 안에 모두 유럽 국가들이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제 전문기관 EIU가 뉴욕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세계 132개의 주요 도시들 생활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이민세 강국이 나일스, 시세로, 프로스펙트 하이츠 등지에 숨어있던 29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마약 소지와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로 이미 범죄 사실이 인정돼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은 없었으며 주로 히스패닉과 동유럽 국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명목으로 현지 공개 채용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전형에 통과하면 오는 28일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집 부분은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 연구개발, 영업직 등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이 26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한인 추방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범죄와 관련해 강제 추방된 경우가 117명이었으며 불법 체류 등 비범죄 관련이 151명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61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7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47.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8.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6.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31.1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4.2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 증시 회복 속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52.18포인트 오르면서 12,207.59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44.46포인트 올라 2,385.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1.29포인트 상승하면서 1395.4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북풍이 5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42%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7일 수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8일 목요일 역시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9일 금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7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